지난해 동남권 인구이동 동향을 분석한 결과 경남과 울산 사람들은 부산을 찾고 부산 시민은 오히려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3년 전 부산에서만 한 달에 200여 건에 달하던 빌라 건설. 지난해 11월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 때문인데 지역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 짚어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네, 얼마 전 부산의 인구 330만 명의 벽이 깨졌죠. 인구 순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부산을 중심으로 지난해 동남권 인구 이동 동향을 분석했더니 역시나 모든 지역에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경남과 울산 사람들은 오히려 부산을 찾는데 정작 부산 시민은 수도권으로 떠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부울경 인구는 33,947명이 줄어들었고 그중 부산은 11,43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세에서 1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가 줄어들었는데 20대와 30대 청년층 유출 인구가 6,802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보면 전체의 인구 감소폭은 줄어들었지만 30대의 인구 감소율은 소폭 늘었습니다. 동남권 전체로 봤을 때 타 시도로 떠난 사람의 절반은 수도권으로, 20% 이상이 대구 경북권으로 옮겨갔는데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직업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삶의 터전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동남권 내부에서는 부산으로의 전입이 두드러집니다. 경남에서 부산으로의 이주 비율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경남에서 부산을 찾는 비율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사람도 총 68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에서 울산으로 전출한 사람은 8,313명이었지만 전입자는 8,999명으로 부산에 들어온 사람 수가 더 많은 겁니다. 전입한 이유를 파악해보니 30%가량이 직업을 이유로 들었고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주한 경우가 20%, 주택과 교육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동남권 전체의 인구 순유출은 가속화하는 가운데 부울경 지역 간 뺏고 뺏기는 인구 제로섬 게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창당 선언문을 통해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정당에 모인 동지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시청사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각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으며 경제와 복지, 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고 도시철도가 9분간 멈추는 등 설 연휴 기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1일 오후 8시 24분쯤 부산 진구의 한 사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사찰 내 칠성각과 목재불상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4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주지 스님은 외출 중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가 총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해 올해 해양수산산업 창업, 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우수 수산 기술을 보유한 지역 내 예비 창업자와 유망 기업을 발굴해 수산에 특화된 창업, 기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는 창업해, 성장해, 투자해의 3단계 지원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업 생애 주기별로 폭넓게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고금리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부산 지역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 착공 실적이 12동에 그쳤고 11월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빌라 공급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언제쯤 활력이 살아날지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정열 교수입니다. 네, 2, 3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만 한 달에 수백여 동 짓던 빌라 착공이 또 끊긴 것 같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전세 사기 관련해서 다세대 빌라 같은 비아파트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들이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다세대 또는 빌라 말씀하신 주택 유형들은 조금 공급이 더디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빌라 공급이 안 된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 또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수요에 부응해서 공급할 수 없다, 공급이 부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그리고 또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전세를 찾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주택시장 전반으로 보더라도 아파트 위주로만 공급된다는 얘기는 지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비아파트 부분인 빌라가 좀 맡아줘야 되는데 그런 맞지 못하는 현상들이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을 조금은 혼란스럽게 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부산 경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2020년, 2021년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은 아파트 가격을 포함해서 20% 이상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2024년을 맞으면서 급격하게 또 상황이 반전된 상황이고요.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단기간 내에 시장이 회복되거나 가격이 오르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설을 맞으면서 주택시장이 조금은 나아지길 기대하신다면 사실은 조금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지연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의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급하게 물건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역 시장을 살펴보시고 그 시장 안에서 금매나 가격이 낮은 물건들을 먼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경남의 관심사는 단연 정치였습니다. 때문에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역시 선거. 검색어도 세대 교체, 총선, 후보, 시장으로 선거 흐름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16석 지역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경남에선 90명이 넘는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복잡 미묘한 기류 속에 지역구 공천 레이스가 시작됐고 경남에선 국민의힘의 75명, 더불어민주당의 22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전략 단순 공천이냐,
경선이냐에 따른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일단 당에 험지 출마를 요구받은 김태우 의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양산을은 지역구 김두관 의원과 전직 도지사의 맞대결 구도 형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의 표심과 민주당 강세 지역인 낙동강 벨트의 향방은 어디로 흐를지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경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남을 달군 또 다른 키워드는 성추행입니다. 양산시의회 김태우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일했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입니다. 사퇴, 제명 요구가 이어지고 시의회도 징계 절차에 나서면서 검색어는 성범죄, 부정부패, 윤리, 소집, 제명, 징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김태우 의원에 대한 양산시의회 최초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열렸습니다. 1차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게 8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30여 분 정도로 끝났고 2차 회의는 14일에 열립니다. 본격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이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 이슈였습니다.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예고했는데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지난 2020년에도 있었죠. 당시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았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서 의료 공백이 매우 컸습니다.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수술실, 또 중환자실 내에서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당장 오는 15일 걸기대회가 예정대로 열리면 병원들의 진료 단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지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가 공유재산 중 누락재산 617필지와 신규 무단점유 사례 187필지, 215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특광역시 최초로 공유재산을 직접 운영 관리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해 누락재산의 경우 추정 재산 총액 1,440억 원을 발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실태 현장 조사와 측량을 바탕으로 시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 조사와 원도심 소재 일반 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경남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 9조 4천억 원보다 6.3% 증가한 10조 원으로 정했습니다. 도는 오늘 19일 열리는 국비 신규 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창신대학교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발맞춰 창원의대 설립을 추진합니다. 창신대는 지역 공공의료 분야에서 최소 10년간 근무하는 경남형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통해 도민의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영그룹의 지원을 받아 5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최첨단 의료 장비와 학생 편의시설 등을 갖춘 의과대학을 지을 예정입니다. BNK 부산은행이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부산의료원의 소아 전용 진료구역 확충과 이송을 위한 미니버스 운행, 시설 개선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소아 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지원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